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렌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컬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한국 분들은 많이 안 하시는 통신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영주권 관련된 루트가 있는지, 그다음에 직업 전망과 연봉과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신 기술자는 이제 IT에 관련된 직업군이지만 이제 학사 학위가 없어도 이제 통신 기술자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네. 네, 과정으로 이제 디플로마와 어드밴스를 졸업하시면은 요 통신 기술자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한국 분들이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하는 이 트레이드 직업군은 정해져 있는데, 이 통신이 사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네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영주권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은 요거를 찾아서 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IT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대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요새 다른 거 많이 하시는 이제 요리, 목수, 그다음에 뭐 용접도 많이 하시고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가 뭐 하는 거냐? 물어보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를 까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신이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네트워크, 그 뭐 디지털 시스템 뭐 요런 거랑 뭐 음성, 라디오, 뭐 양방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구축을 해 놓는 거랑 이거를 보수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만약에 회사나 학교라고 하면은 뭐 서버나 통신 네트워크를 좀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조금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그런 지역군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컬리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클래스룸이 있고 뭐 학생들이 쉬는 공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강의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 기술자가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반에 정말 맥시멈 학생이 왔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이제 외부에서도 또 누가 올 수가 있잖아요. 뭐 학교를 보러 온다거나 아니면은 뭘 배달하러 온다거나 뭐 요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제 노트북을 다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와이파이를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면 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끊기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떤 뭐 에러가 있거나 접속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통신 기술자가 미리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얼만큼의 캐패시티에 이제 용량이 뭐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어떤 방해가 없이 계속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걸 미리 생각해서 미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혹시나 생겼을 때 이걸 고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통신 기술자는 요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구글링 하시면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 저도 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쳐 봤는데 이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접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요새는 웬만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건물마다 다 돼 있어서 회사 안에서도 많이 하시고 이제 보통 IT 직업군들이 그렇듯이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요거를 관리하고 구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음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가 이제 보통 잡으로 찾는다고 하면은 요렇게 직업군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뭐 테크니션 오피서, 네트워크 플래너, 뭐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또 이제 네트워크랑 관련된 다른 잡 타이틀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다 이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 공부하시면은 요 직업군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영주권 얘기를 조금 제가 이 부분에 했잖아요. 대해서 조금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요리를 공부하면 직업군이 하나밖에 없어요. 셰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직업군으로 나중에 기술 인터를 받고 같은 직업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직업군에서 뽑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여기 학과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상당히 많아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해요. 신청한 사람도 그 직업군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각 주에서 발표되는 그 직업군의 인비테이션 점수를 보면서 약간 직업군을 바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팁으로 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군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졸업생 비자가 우선은 가능하고 요 학위를 졸업하시면 그 이후에 뭐 주정부도 가능하시고 이제 주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이죠. 그리고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리스트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고용주 스폰을 받아서 하는 영주권 또 이제 리지널 이제 시골 지역에 가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시는 그런 다양한 스트리임으로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는 지원군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심사하는 지원군이고 학위만 있으면 호주에서 제공하는 학위를 졸업하시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이 네, 기술 심사를 받으실 수 있고 바로 이 분야에 내 지금 포인트에 맞는 대로 그리고 이제 영주권 이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대로 업데이트가 되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네, 스트림을 선택하셔서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베네핏을 조금 정리해 봤어요. 원장님이 아까서부터 조금 얘기를 조금씩 해주셨지만 학을 가시지 않아도 이쪽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영주권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IT 관련 학과고 총 학비가 이제 좀 저렴합니다. 2년 동안 이제 공부하시는 총 학비가 보통 대학교의 한 학기 학비로 되고요. 보통 컬리지에서는 이제 뭐 텀별로 혹시 이제 달별로 또 이렇게 또 페이먼트 나눠도 내실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본인의 버짓을 가지고 영주권 과목을 이제 도전하신다 영주권을 도전하신다 그러시면 이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연봉이랑 디맨드도 계속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커버를 하고요. 보통 트레이드 직업군에서 필요한 뭐 그 자퍼디 프로그램이라던가 어떤 이제 경험을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채워야 되는 것이 없고 저희가 IT 과정이라고 하면은 막 너무 어려운 거 이제 C 언어나 어떤 뭐 되게 어려운 뭐 수학이나 물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 또 조금 관심 있으셔야겠죠. 관심 있으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은 충분히 커버하시고 이제 끝내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레이버 마켓 업데이트라고 이제 지난달에 나온 업데이트 아티클인데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으시거든요. Jobs and Skills Australia라고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어떤 직업군이 부족하고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 호주 내에서는 이런 레이버 마켓이 이제 디맨드다, 필요하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뭐 건설이나 이제 뭐 이제 헬스케어도 있지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꼭 집어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제 아직 필드를 하지 못했다. 이 직업군들을 아직도 찾고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국의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이제 잡을 설치하는 섹터컴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건데 앞으로의 성장률도 계속 상승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값의 샐러리도 이제 7만 불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보면은 또 페이 스케일이라고 여기도 한번 그 직업군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높은 연봉으로 미디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군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요런 거 조금 더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요거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이제 가버먼트 사이트에서도 본 건데 보통 이 직업군은 95%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이제 잡을 구할 확률도 더 높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컴이나 인디드나 이제 다른 그 직업을 찾는 사이트에도 이제 그 직업군별로 이제 넣어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직업군이 생각보다 나는 이 통신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냥 IT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텔레커뮤니케이션도 그 타이틀별로 굉장히 직업 접 애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뭐 더블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주권도 중요하고 한데 약간 IT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학사를 갈지 말지 좀 고민이다. 아예 그냥 다른 트레이드를 할까 나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통신 쪽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영주권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도 하고 싶고 하지만 이제 학사나 석사를 가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고 이러신 분들은 이 디플로마랑 어드밴스드를 하시는 이제 이 통신 과정을 졸업하시면은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학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학사를 이미 가지고 계신데 이제 485 기간 동안 이제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이거를 또 추가로 들으시는 거예요. 뭐 크레딧을 받으실 수도 있고 IT를 하셨다면 받을 수도 있겠고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직업군으로 학사를 나오셨는데 이거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기술 심사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조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좀 선택하시는데도 네,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과정이 다른 트레이드 관련 이제 직종처럼 보통 요리면은 요리 플레이스먼트를 막 가야 되고 목수면 목수 플레이스먼트를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플레이스먼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에 가서 내가 무조건 시간을 채워야 되고 뭐 요런 거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잡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시는데 일단 좋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플레이스먼트가 없는 네, 상태이고 디그리만 졸업해도 이제 기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시긴 한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취업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만약에 한 텀 이제 베이직한 것들을 배우고 나신 다음에 두 번째 텀부터 는 이런 관련된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통신 기술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그거를 좀 준비하시면은 앞으로 졸업 후에 이렇게 일을 구하시는 데 수월할지 요런 것들을 잡세미나랑 같이 그리고 준비하고 여러분 있고요. 있잖아요. 이 과가 제가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네,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뭐 제과 제빵이든 요리든 자동차 정비든 용접이든 대부분 다 워크플레이스먼트 요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페이드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사지 세라피스트도 보면 뭐 400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 과는 재밌게도 그거를 의무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력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학교에 수업하고 바로 졸업장이 나온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가 현재는 거버먼트 서브사이드 해가지고 그 거버먼트의 보조가 그 영주권자들에게 나와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거버먼트에서 IT나 통신 쪽에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직장을 빨리빨리 구해주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공부하다 나중에 영주권 받고 나서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분을 그 점이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직업군이 있어. 근데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으로 직업군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만큼 시간을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 너무 좋은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학교는 네, 플렉스톱 가든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캠퍼스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로 오시면은 요런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 랩에서 수업을 하게 되시고요. 여기는 브레이크룸입니다. 호주 현지에 계시면은 저희가 따로 프로모션을 요렇게 오프닝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멜번 내에서 제일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냥 일반 IT 스트림을 하다가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해서 이제 학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내에 계시면은 13,000불이고 호주 밖에 계시면은 15,000불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페이먼트도 나눠서 내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저렴하게 일단 더 올라갈 거지만 좀 저렴하게 오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요 프로모션으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일도 거의 매달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거는 8월도 있고 8월, 9월, 11월 이렇게 거의 매달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좀 비자가 곧 만료가 되시고 좀 다른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미션 리콰이먼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은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영어는 영어 IELTS 5.5만 있으시면 되는데 만약 그게 없으시면 따로 영어를 공부하셨으면은 어퍼인터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서 준비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셔서 통과하시면은 네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